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생생별곡입니다. 오늘은 이열치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열치열은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건강법이 되어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오히려 삼계탕과 같은 따뜻한 기운이 있는 식재료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이유로 이열치열을 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열치열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이열치열이 무슨 대단한 건강요법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열치열을 단지 열은 열로 치료해야 한다 고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열치열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감기나 편도선염으로 인해서 고열이 나는데 소주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마신다거나 열이 펄펄 나는데도 뜨거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경우와 같은 민간요법입니다. 내일 모레가 초복인데요. 초복이라고 해서 더위를 이겨내는 복다림 음식으로 삼계탕만을 떠올리는 것도 잘못된 이열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저술된 황제내경 소문을 보면 한증에는 더운 약을 쓰고 열증에는 차가운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것을 정치라고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한증에 찬 약을 쓰고 열증에 뜨거운 약을 쓰는 것을 반치라고 했습니다. 반치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치료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은 황제내경에서 언급한 반치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기 한의서에서는 이열치열이란 단어 대신 상한론에 열인열용이란 표현이 인용되었습니다. 열이라도 열한 것을 사용해서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열이 나지만 내부에 차가운 것이 원인이라면 치료는 뜨거운 성질의 약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치료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열치열과 같은 반치법은 진단이 복잡하거나 엄중한 질환을 치료하는 고수의 치료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류경에는 외부에 나타난 증상이 진짜인 경우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외부에 나타난 증상이 가짜인 경우는 반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는 열이 나지만 그 열이 나는 원인이 열이 아니라 한이다. 차가운 것이 원인이다. 이럴 때 열한 약으로 한을 치료해야 열이 내려간다. 그런 말입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열치열을 잘못하면 자칫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열치열을 잘못한다는 것은 열이 나는 원인을 한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열이 나는 원인이 열이다. 그러면 찬 약을 써야 되는데 그때 뜨거운 약을 쓰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안치열이 일반적인 치료법이고 이열치열은 특수한 치료법입니다. 이열치열은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얽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난해한 치료법입니다. 마치 설사를 하는데 더욱 설사를 시키는 치료법을 행하거나 대변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건조한 약을 쓰거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차가운 성질의 처방을 하는 것, 열이 펄펄 나는데도 뜨거운 기운의 약을 쓰는 것 모두 이열치열 같은 반치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이열치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열치열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건강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한의사에는 이열치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니까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시문집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신유의 죽당집, 홍우채의 관수체유고, 유인석의 의암집 등에 등장합니다. 또한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정조편에도 몇 차례 나옵니다. 한의서로서는 중국 금나라 때 저술된 유한소의 하간 육서와 동시대 마종소의 상한 의감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 명나라 때 장계빈의 유경과 경학전서, 청나라 때 유창에 의해서 지어진 의문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의 주석을 단 설명서인 황제내경 소문 집주 등에도 나옵니다.
모두 열을 치료하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과 상황과는 무관하게 여름에는 이열치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겉으로 열증이면서 속으로 열한 경우에 이열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열치열을 잘못하면 두통, 안구충혈, 피부 발적, 가려움증, 땀띠, 발한과다, 심장 부담,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체질의 경우 혹은 열증의 경우에 무작정 이열치열을 하면 더더욱 열이 채이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열치열은 아무 때나 적용하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으로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실내라도 냉방시설이 없다면 온열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온열질환이 발생했다면 응급상황으로 고온의 환경에서 벗어나 얼음물 등의 차가운 자극을 통해서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당연히 이안, 치열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왜 이열치열로 인한 부작용이 없을까요? 바로 차가운 얼음물이나 냉수를 많이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고 수박과 참외 같은 차가운 성질의 과일을 냉장고 등에서 꺼내서 차갑게 먹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은 덥지만 속은 냉한 경우에 속합니다. 열체질의 경우라도 너무 찬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일시적으로 이열치열은 시도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열치열의 부작용을 잘 겪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동의보감에는 무더운 여름에는 마땅히 기를 보여야 한다. 여름에는 양기가 몸의 피부에서 흩어지면서 동시에 뱃속의 양기가 허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철이면 속이 허한해진다, 차가워진다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열치열을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열치열은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속이 냉한 냉체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합한 건강법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더운 여름철의 주된 치료법은 이안치열이 맞습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 이열치열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어쩌다 한번 삼계탕을 먹으면서 이열치열의 심오한 이치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무작정 삼계탕을 먹는 것이 여름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이열치열입니다. 이열치열은 아무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고수의 치료법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의 생생별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